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줌 화상회의에 오신 권성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독도 문제는 시급히 해결을 하여야 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약 30분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그냥 발사한 데 끝이지 않고 이번에는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이 그만큼 임계점에 도달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미국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 장군이라는 사람은 며칠 전에 한반도는 바로 며칠 안이라도 전쟁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한반도에서 소위 그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죠. 한미동맹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동북아의 그 전략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전략적 공조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여러 기회에 이러한 한미일 전략적 군사 안보 공조가 대한민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일본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이냐, 이러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를 볼 때 일본이 정말 우리의 우방인가 하는 것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수상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아주 그 중요한 회담이죠, 물론. 그래 여기서 우리 그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강제 동원된 징용공 문제, 이거에 대한 대승적 선제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인데, 이게 제3자적 병존적 채무 인수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말해서 뭐냐 하면은, 지금 좌파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이 2번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일본 제철의 그 징용공 손해를 일본 제철이 일건당 1억 원씩 배상해라 하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행정, 사법, 위법 다 기속하는 아주 절대적인 판결입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도 국내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법은 국제법을 우월하지 못한다, 즉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한다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팍타 순투 세레반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의미한 것을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것은 이건 위법이야.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재단을 만들어서 징용공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게 소위 3자 병존적 채무 인수아니야. 근데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대단히 반발이 많았죠. 그러면 이렇게 획기적인 아주 과감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 대통령의 성의와 제안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 수상은 그것을 감사하고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절 언급이 없어. 일절 언급이 없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퇴행적 태도를 보였다 이겁니다. 첫 번째, 이 기시다 수상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어요. 또 위안부 합의, 지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를 했는데 이거 착실히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가 배출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 이거에서 동의해라.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너희들 우리 동의해라. 뭐 이런 거.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일본 초계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오만한 태도가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우방이냐. 지난 8월 16일에 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수상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이 회담도 사실은 대단히 불균형한 회담이야. 미국 정부는 한미일 동해 해상 군사 훈련 시에 주저없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좀 가까이 여기. 예? 좀 이 화면이 멀어서 우리 이 회장님이 가까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신속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야 된다. 그거를 일본과 미국만이 신체계 공동 개발에 합의했어요. 근데 한국은 배제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 또 다시 한번. 지금 여기 PPT에 너무 글자가 많아서 우리 이 회장님이 화면을 좀 접근했는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래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계속성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전제도로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므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병합되어 멸망된 국가다. 이걸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것은. 근데 사실은 대한제국은 일제에 병합되지도 않았고 이 조약으로 멸망된 국가도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러면 대한제국은 한일 병합조약이 무효이고 3.1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했어요. 대한제국이 멸망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1943년 카이로 선언과 1945년 포스담 선언 등으로 자유열강의 승인을 받아서 대일 강화조약은 무효가 확인됐고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국권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지금 광복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계속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이러한 일본과 우리가 정치적, 안보적 공조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완전히 철회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일본과는 안보적 공조는 시도해서도 안 되고 허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07년 8월 4일자로 이태리 로마에서 발간한 사진 잡지의 표지입니다. 사진 잡지의 표지.
여기에는 내시들이 몇 나와가지고 너는 고종 황제 역할 해라. 너는 순종 황제 역할 해라. 너는 이 주제하는 대신 역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종의 강제 양위를 국민학교 학교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본이 하는 거를 희화해서 이 그림을 그려서 이태리 사람들이 그 사진 잡지의 표지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이 사진이 나오죠. 이 사람은 유고 그로티우스라는 유명한 국제법의 할아버지.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왕위를 양위하거나 찬탈할 때 그 왕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것은 전부 무효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국제법의 아버지야, 이 사람도. 이 사람이 레바이아탄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16세기에 왕위 계승에 관한 관습 국제 공법을 여기서 다 써놨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왕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양위를 하거나 찬탈하는 것은 전부 무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종의 양위와 순종의 즉위는 전부 무효입니다. 자, 너무 고생하시네. 됐어요. 이 사진. 여기 사진에 보이지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순종 황제입니다. 순종 황제. 근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순종 황제는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일본의 괴뢰입니다. 일본의 괴뢰. 그리고 이 순종 황제 이분은 의사무능력자예요. 의사무능력. 정신이 왔다 갔다 해. 이런 사람이 대한제국의 황제라고 앉아가지고 명치천왕, 명치왕이라는 일본 왕과 맺은 것이 한일 병합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약은 무효야, 무효. 병합조약은 무효입니다. 응? 그래서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상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1919년 3월 1일에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3.1 만세운동이라는 것은 3월 3일 날이 고종황제, 일본에 의해서 독살된 고종황제의 인산일이야, 인산일. 그 인산일을 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데 그 천주교, 기독교, 불교, 종교단체 대표 34명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한 날입니다, 이 날이. 예? 근데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람은 전혀 비무장한 채로 독립을 외치면서 나오면은 일본 헌병들이 쏴 죽여 전부. 그래서 사망한 사람이 7,509명, 부상한 사람이 15,961명. 그래서 24,000명이 죽었어. 검거된 사람이 46,00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이야. 그게 1,700만에 약 12%가 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서 일본에 항거하면서 저희 병합조약은 무효고 우리는 독립국가다 하는 걸 외쳤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거는 주권 계속을 하겠다는 국민의 의사표시, 주관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국제법상 1910년 병합조약은 무효가 돼 그 대한제국은 멸망하지 않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일본이 지배하는 것은 영토로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 점령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 지금 이 또 학자 얼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을 우리는 에밀리 드 바텔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이 르 드로아드 장스라는 불어로 된 국제법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17세기에 아주 최고의 권위의 국제법 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경복 등으로 소멸된 국가는
그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겠다는 공적으로 표명된 국가 의지를 국민이 표시한다면, 그러한 주관적 요소가 있으면 그러한 나라는 멸망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제국이 한반도를 지배한 것은 영토적 지배가 아니고 군사적 점령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일 병합조약은 무효이고 1919년 실질적인 국권 상실 이래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가 한반도를 지배한 것은 군사적 점령이지 영토에 대한 지배가 아니다. 그 기간은 26년간이다.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 기간 중, 26년 기간 중에 일본 제국 자신도 한반도 지배의 형식을 군사적 점령 상태로 아주 세밀하게 유지했어요. 즉, 조선 총독은 모두가 현역인 육해군 대장입니다. 일본 내각은 한반도 통치에 대해서 편제상으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한반도 지배는 군사적 점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약소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세 나라가 있어요. 이 세 나라는 약소국가입니다. 처음에는 독일에게, 그 다음에는 소련에게 나라를 합병당했어. 국권을 상실했어. 근데 51년 후에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국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51년 전에 국권을 상실했지만은 지금 국권을 회복했는데, 우리들은 그 앞에 있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바로 그 국권이 동일한 계속된 나라다, 이렇게 주장했고, 그러한 주장이 유럽연합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도 26년간은 군사적 지배를 받았지만은 8월 15일에 일본 군대가 철수하자 우리는 국권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복잡한 사진이 나오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봉창 의사가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했어요. 윤봉길 의사는 중국 상해 홍구공원에서 그 천장절 기념식을 하는 일본 7명의 사단장, 대사,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어. 그 다음에 1920년 10월 21일 유명한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 19 보병사단을 소위 말해서 대한독립군과 홍범도 장군의 군대가 아주 굉장한 타격을 줬어. 또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 그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격사했습니다. 이런 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멸망되지 않은 계속 유지되는 주권국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당시에 열강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기 나오는 이 소위 말해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에서 장개석, 루즈벨트, 처칠, 그리고 스탈린까지, 이 사람들은 한국은 국권을 계속해 있으며 곧 독립을 해주겠다 하고 약속했던 겁니다. 이러한 약속에 의거해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에 국권을 회복한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은 그때 당시 1945년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만입니다. 해리 트루만. 이 사람은 1945년 9월 18일 아침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자, 일본의 군벌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철수합니다. 조선민족은 이제 독립을, 국권을 회복합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이 발효도 되기 전에 4년이나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 미 군정이 끝나는 즉시 정부를 수립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대한민국은 정통적인 주권 국가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정부 수립 사진이 보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1953년 한일회담의 일본 측 수석 대표입니다. 구보다 신이치로. 근데 이 사람은 직업 외교관이라서 국제법 공부를 제법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순진하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대한제국을 합병해서 우리가 그걸 36년 동안 영토로 지배를 했는데, 아니, 강화조약이 발효도 되기 전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하느냐? 이거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망언을 합니다. 망언을. 이 사람은 국제법 공부는 했지만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사람. 이건 망언이야, 망언.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 돌아옵니다. 1950년에 뭡니까? 한국 전쟁이 발발했지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소련의 공산 세력이 동북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소련의 공산 세력의 그 군사적 침략을 방어해야 될 이러한 입장으로 돌아왔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뭐라고 만들었냐면, 자, 일본은 2차 대전에서 미국의 적국이죠. 또 악질적인 전범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남경 학살, 한국의 이 한국 국민에 대한 학살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건 다 없던 걸로 하자. 공산 세력을 방어할 미국의 우방이며 유력한 동맹국가로 인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14조에 일본의 전쟁 책임을 전면적으로 면제했어. 전면적으로. 자, 유럽의 전범 국가는 독일인데, 독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전략적 편의주의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그 편의적인 전략적인 이런 것을 하느냐? 자, 50년대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전략적 편의주의를 우리가 조금 분석하고 평가해보자. 요게 독일 국가고, 오른쪽에 이게 일본 국가입니다. 근데 독일에 대해서는 모든 전쟁 범죄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철저히 추궁되었고, 형사적 처벌과 금전적 배상은 집요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백인도 아닌 일본인들이 같은 동양 국가인 유색인종 인민들에게 자행한 범죄적 가혹행위나 전쟁 범죄 행위 등은 유럽에서와 똑같은 윤리적 평가를 내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우리의 우방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인종차별적 사고의 무의식적 발현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그라스 맥카더는 다 같은 얘기지만은 앞장서가지고 전범 국가를 우방으로 만들고 이 일본의 이 여러 가지 전쟁 책임을 면제해줬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요시다 시게루 일본 수상은 한일 병합조약은 유효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그걸 공식화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기 다그라스 맥카더와 히로히토 일본 수상이 나란히 서 있는데, 이것은 이 히로히토 일본 수상은 태평양 전쟁의 제1주범입니다. 제1주범. 근데 맥카더가 나서가지고 동경 국제군사재판에서 전범으로 이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것은 아주 이상한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1950년대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전후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전략적 편의주의는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나타난 자유평등의 원칙과 미국인들이
준수하고 있는 정의 추구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결자 해지라. 미국 자신이 자기의 인과적 책임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국의 원활한 전략적 공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미국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행해야 되느냐? 한일 병합 유효 부당론이라는 일본의 근거 없는 아집을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그것을 타파시키고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토권 주장을 일본이 철회하도록 일본에게 강하게 요구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도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한미일 전략적 공조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국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 한테 이 문제를 책임지라 하면 미국은 일본 편을 지금 들고 있는 그렇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 미국이 독도 문제 이거 책임져라 하면 책임을 질 것 같지를 않은데 그것을 이제 국제적 여론이 앞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국제적 여론을 만들고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회장님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그 김영구 교수 갑자기 미국더러 책임지라고 하면은 한미동맹부터 깨지지 않냐? 그 너무 위험한 주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 시각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조금 바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독립선언서에서도 나타났지만은 정의 추구의 정신이 있어요. 정의 추구의 정신. 그래서 자기들의 자존심의 근거는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 추구라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그 인종차별적인 이러한 관념을 무의식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전쟁 책임을 막 면제하고 독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 추구하면서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다, 우리의 그 전략적 공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국적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에 대해서 적절히 지적하고 미국 사람들이 1950년대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저지른 그러한 인과적 책임, 무의식적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분석해 보면은 그것은 인종차별적인, 용서할 수 없는 불법적인 조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국이 그건 진짜 너무했다. 우리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미국 사람들의 정의관에, 정의감념에 우리가 호소를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의 그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분 질문 또 받겠습니다. 유티오 오형님하고 경남 독도사수 연합회 경남 지회장 이희영 반갑습니다. 유티오 오형님이나 경남 지회장 독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면 어느 분이든지 말씀을 하시고 유티오 오형님은 말씀하시려고 하면 마이크를 켜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티오 오형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마이크를 키세요. 마이크를 거기 음소거를 됐어. 말씀하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하세요. 예. 또 꺼졌다. 아니다. 아니야? 인사만 수고 많았다고 질문은 안 하시고 아. 했는데, 질문할 거 없으면, 질문할 거 유튜브 오면 있으면 질문하시고, 안 그러면, 6K5 NOC, 경남시 회장님, 예. 말씀하세요. 질문하세요. 지금 우리 네, 박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미국이 지금까지도 미국에 의한 이게 책임이 크다고 그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독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거를. 근데 미국의 그쪽에 이제 정의나 자유추구와 정의평등을 주장하는 그쪽에 이 얘기를 해서 다시 이렇게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권 하나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참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좋은 우리 박사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은 방법이라든가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은 그러한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생각해 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위 한일 병합조약이라는 게 벌써 20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것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무효로 된 것이고 군사적 점령을 당했다가 우리가 국군을 회복한 것을 그걸 호도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걸 제대로 제자리에 놓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유해영 회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하나의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국제적인 공감대. 예?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미국에는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 이러한 것이 정의고 이러이러한 것이 올바른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주장하는 여러 이 부류의 지도층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개별 각계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의도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또 시간이 좀 있습니다. 2시 34분이니까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좀 더 해보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있죠. 오피니언,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오피니언 리더 분들께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 정부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부탁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부탁을 한다고 해도, 정권에서는, 이렇게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건 민간단체가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간단체의 조직 같은 것도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지금 독도 문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조직을 갖다가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서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협력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중요한 당면 과제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미국으로 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육상자위대 불러라. WMD를 평양에 가서 걷어올려면은 우리 일본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 들어가는 걸 우리가 눈 뜨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발등에. 독도 문제는 그냥 항상 얘기하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독도 문제 하는 분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자비를 해도 워싱턴으로 뛰어가서 거기 로비하는 사람들 많아요. 찾아가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 추구의 정신이 없냐? 너무 부끄럽지 않냐, 당신들 말이야. 아직 7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일본 기시다 수상은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만나자마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너희 정의감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냐 말이지. 우리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일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른 분께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경찰이 독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은 우리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는 거는 군인이 할 수 있는데, 왜 군인이 독도에 주둔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못하는 게 아니고, 새병대 당장, 연대 하나 보내도 되고, 우리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말하자면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 이거는 무력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아니, 일본이 어린애입니까? 일본에도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자중해가지고, 일본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해병대를, 독도에다가 상륙 주둔시켜가지고, 일본에게 너희들 말이야 여기 침범하면은 이건 말이야 일전을 우리는 불사한다. 그러면 일본 우익 중에 한 놈이, 일본도 여러 가지 부류의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본 정부 너희들 이따위로 해, 우리 가서 조선 놈들 말이야 때려 부신다 그러고 와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벌어져. 그러면 한국과 일본 어느 쪽에도 이익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자중하는 것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해병대 상륙을 안 시키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현체익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일본하고 우리가 우방 아닙니까? 우방.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동일한 국가입니다, 사실은. 북한하고 달라, 일본은. 그럼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일본에는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왜 노력도 안 하고 전쟁부터 하려고 그래? 그럼 그거는 현명한 방책이 아니죠. 우리가 무력이 없어서 일본하고 한판 안 붙습니까? 그러는 것은 하나의 일의 순서상 우리가 자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에 제가 또 조금 더 보충할게요. 예. 어떤 사람은 웅변하면서 독도에 해병대를 기준시킵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하는 게, 해병대가 들어가면은 일본이 미사일 두세 발만 쏴보면 독도는 끝인데, 해병대 주둔시키면 일본한테 이기나? 차라리 민간인이 많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이 침범을 해서만 집 주인 지키는 주인도 없고 아들 있는데 와서 도둑놈이 도둑질 행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은 일본이 욕을 더 듣는다, 국제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집을 지키는 것은 아들이 집을 지키는 거고, 군인이 지키는 것은 어른이 지키는 것이다. 어른이 지키는데 도둑놈이 도둑질 해가면 욕을 덜 얻어먹어도 아들만 있는데 도둑질 해가면 욕을 더 얻어먹는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간인이 들어가 사는 게 군인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안 낫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말 못 하더라고. 거기 대해서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참고적으로, 경남지회장, 이회영. 예, 이희영, 예, 지회장, 이제 간판 만들어졌으니까 언제 기회 봐서 내가 간판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사무실 컴퓨터만 준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거기서 무료로 만들어줬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그것도, 후원으로 역했다 하면서 내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독도운동일에 내 딴에 열심히 좀 하니까 여기저기서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참 되게 고맙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또 다른 이야기 하시도 지금은 이거 녹화도 기록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 말씀이라도 하실 분 또 더 이야기 좀 하고 헤어져도 좋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인간이 주도를 해가지고 독도를 지킬 때 무기가 없어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데크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칠을 해가지고 전시를 해놨다 이런 프로그램도 내가 봤는데 홍범도 인간이 만든 거 홍범도가 아니고 홍순칠. 홍순칠요. 응. 네, 홍순칠. 예, 예. 홍순칠 대장. 그 프로그램을 내가 참 감명 있게 봤습니다. 응. 봤는데 응. 그때는 소총 같은 것도 다 홍순칠 그분이 다 자금저금을 해가지고 소총 같은 것도 갖다 놓고 했는데 그 뒤에 얼마 전에 다 유공자로 다시 유공자로 다 발탁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강의도 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시라고 내가 했는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바빠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좌우간 여기에 화상으로라도 봐주신 분들 참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또 더 많이 선전을 해가지고 또 할 거니까, 예, 참석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고맙습니다. 오케이. 예, 예, 이제 또, 딴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안 그러면, 회의 마치도록 할게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오. 됐어요. 끝냅시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박사님 그리고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끊습니다. 예, 하나만 예. 반갑습니다. 눌러.